이 소득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혹은 오른쪽으로 skewed 되어 있다. skewed to the righ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skewed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미디언보다 미디언이고요. 자, 민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하고 미디언이 같다는 얘기는 분포가 이제 좌우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이 통상적으로 민보다는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소득 분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큐드 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요. 오른쪽 테일이 두텁습니다. 그 라이트 테일이 두텁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과 미디언의 어떤 비율로도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민 나누기 미디언을 또 하나의 어떤 불평등 지표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 나누기 미디언이 크면 클수록 분포가 더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버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지니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니 계수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어떤 공통 지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국가 간의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PPP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봤었고,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갈 때 우리가 이것을 적절히 물가 수준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GDP를 실질 GDP로 변환한 다음에 실질 GDP의 차이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한 국가의 GDP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니 계수 같은 경우에도 소득 불평등 정도를 국가 간 비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의 어떤 지수, 지표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가 변화해 갈 텐데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혹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니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로렌츠 곡선을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로렌츠 곡선을 그려본 다음에 우리가 지니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로렌츠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로렌츠 커브를 만드는지는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요. 로렌츠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각 가구별로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보통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샘플이 가구 샘플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뭐 한 2천 가구 정도, 적게는 한 2천, 3천 가구 정도의 샘플로부터 인구 규모가 좀 큰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겠죠. 뭐 몇만 명 혹은 뭐 몇십만 명까지, 몇십만 가구까지 다양한 샘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샘플 사이즈가 우리나라는 한국은 샘플 사이즈가 크진 않기 때문에요. 뭐 대략 한 적게는 한 2천, 3천 가구 정도, 뭐 많게는 1만, 2만 가구 정도 샘플을 모아서 소득과 관련된 지표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천 가구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천 가구에 대한 소득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구를 잘 대표하는 대표적인 representative 샘플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냐면 소득 순서대로 가장 낮은 소득을 갖는 하우스홀드부터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하우스홀드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 소득 기준이겠죠. 그래서 어떤 가구는 가구원들 가운데 한 명만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구는 뭐 2명 혹은 3명이 일을 해서 가구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뭐 패밀리 하우스홀드 멤버들이 뭐 2명, 3명씩 일을 한다면 당연히 가구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가구원들 중에서 한 명만 일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구 소득이 좀 낮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구 소득 기준으로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높은 가구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가구별로 우리가 소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 두 번째 가구 다 소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가구의 가구 총 소득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 편의상 Y라고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소득을 다 더했더니 이제 Y라고 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냐면 가구 수가 1000이니까 이거에 이제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략 100가구 정도, 100가구, 10가구겠죠. 10가구. 이게 1%, 10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10개 가구를 뽑아서 이 가구들의 소득의 합, 그러니까 10개 가구의 소득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편의상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 10개 가구이기 때문에 이들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해도 스몰 y1이라고 하는 값은 뭐 비교적 라지 y와 비교했을 때 이건 전체 가구의 소득의 합이잖아요. 총합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y1을 계산을 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의 소득의 합이고요. 이 y1과 가구 총소득인 y의 비율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렇게, 세로축은 소득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의 소득의 비중은 그러니까 이 y 가운데 첫 번째 하위 1% 소득의 비중, 다시 말하면 스몰 y1 나누기 대문자 y가 바로 이제 가로축의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이 값은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구 중에서 10개의 가구의 소득의 합은 1%가 보통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소득에 상당한 불평등 정도가 있고요. 분포가 존재하고 많이 버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벌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의 1% 가구 소득의 합을 계산해 봐도 총 소득과 비교했을 때 1%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 일반적이겠죠. 마찬가지로 2%, 그다음 11번째 가구부터 20번째 가구까지의 소득의 합을 이제 우리가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Y2 나누기 가구의 총소득 비율을 이제 또 세로축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3%, 하위 3%, 4%, 그 다음 뭐 이제 50가구, 그 다음 10가구, 그 다음 10가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가구의 총소득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그래프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가구 수를 되게 많이 하면 현실적인 샘플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5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5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샘플은 5가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5가구의 한 가구가 이제 20%의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2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몇 %의 소득을 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